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발표를 맡은 GT플러스의 성원준입니다. 올해 개택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네요. 앞선 세션들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GT플러스는 매년 이렇게 IT 트렌드에 기반한 개택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택의 주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앤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죠. 그만큼 최근 클라우드하고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핫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도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클릭으로 클릭하는 데이터 통합 플러스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하시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에서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와 정제가 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에서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데이터가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데이터 옵스는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시점에 그리고 필요로 하는 장소로 전달할 수 있는 일종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최대한의 가치 그리고 인사이트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운영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데이터 분석과 운영을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통합을 해서 데이터의 품질도 높이고 분석의 품질도 높여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자라고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옵스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광범위한 원천 데이터를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달한 데이터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가공하고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잘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카탈로깅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효과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 데이터 안에 숨겨진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자동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데이터 옵스를 적용하는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에서 정형화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활용을 하셨던 기업들이 이제는 어떤 고객의 실시간 니즈를 파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SNS 데이터를 통해서 경쟁사 제품과 혹은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사용하신다던가 이런 어떤 크롤링 데이터들을 활용하시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인사이트 도출을 하는 것을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평가를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정제하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필요성도 증가되고 있고요. 물론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이미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미 구축을 하고 계신 곳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많이들 고려하고 계십니다. 혹은 신규로 구축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가 통합되는 환경이 클라우드로 가는 환경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의 통합은 확장성, 즉시성, 민첩성이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거나 신규 구축을 클라우드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비스의 유형은 다르겠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 환경을 전환한 비용이 200억 달러 이상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를 전달하는 작업 주기도 일괄 배치해서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은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DW나 데이터 레이크로 통합하고 정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클릭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데이터옵스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구축과 자동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QDI가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입니다. 자, QDI는 세 가지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세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업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달해주는 클릭 리플리케이트입니다. 기업이 RDBMS를 사용하시든지 기존의 DW를 가지고 계시든지 혹은 어떤 ERP의 데이터를 사용하시든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계시든지 관계없이 원천 소스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타겟에다가 전달, 즉 복제를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정제를 지원하는 클릭 컴포즈입니다. 자, 다양한 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좋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ETL 툴을 사용해서 많은 코딩과 스크립팅을 통해서 이 DW를 혹은 정제 작업을 하셨던 부분들을 좀 더 자동화된 플로우를 통해서 쉽게 정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 클릭 컴포즈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릭 카탈로그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분석을 위해서 잘 정제해 놓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찾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좀 더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클릭 카탈로그는 이런 데이터 카탈로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DI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고객분들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쉽게 구축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데이터를 통한 유의미한 분석과 운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QDI를 활용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옵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는 인사이트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전달을 그리고 컴포즈를 활용해서는 전달받은 로우 데이터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정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탈로그를 사용해서 내가 필요로 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옵스를 적용한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이 QDI 전체를 다 소개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QDI의 시작점인 클릭 리플리케이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몇몇 고객분들하고 데이터 통합 관련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프렘에 가지고 계신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데이터 환경을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클라우드에서 타 벤더의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 미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요,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 환경이나 전환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환경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전환을 위해서 고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전환을 위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성능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타겟으로 복제 혹은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하는 소스하고 타겟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복제에는 제약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쉽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고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좀 더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CDC 기반의 데이터 복제 솔루션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CDC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고 해서 원천 데이터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데이터를 캡처해서 지정한 타겟에다가 반영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고성능 변경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원천 데이터를 타겟에다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고 해도요, 사용하시기가 어려우면 도입해놓고 사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GUI 환경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마우스 오퍼레이팅 몇 번만 해보시면 데이터 복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제에 관련된 모니터링 부분도 다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든지 클라우드 벤더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1대1로 복제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N대1 혹은 N대 N의 관계로 데이터 복제 또는 통합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솔루션입니다. 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면요.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일단 에이전트 방식이 아니라 에이전트 리스 방식입니다. 즉, 소스나 타겟이 되는 어떤 서버에다가 클릭 리플리케이트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에이전트 방식이 아니고요. 제3의 하드웨어에다가 클릭 리플리케이트 서버를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방식인 경우에는 소스와 타겟에다가 각각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소스 서버에다가 부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별도의 서버에서 소스 서버의 로그를 읽어서 타겟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제하는 데이터를 클릭 리플리케이트의 서버에다가 메모리상에 올려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복제하는데 최적의 작업 성능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C 솔루션을 사용하시다 보면 모니터링 솔루션을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복제를 위한 어떤 태스크 구성이라든지 태스크를 처리하는 과정, 서버의 리소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솔루션에서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변경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캡처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쿼리를 날려서 반영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트랜잭션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변경된 데이터만 로그에서 캡처해서 타겟에다가 반영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에 대한 장점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일단 리플리케이트는 자동화된 데이터 플로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별도의 코딩이나 스크립팅 없이 그냥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도 데이터 복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겟에 복제하려고 하는 테이블이 없다라고 해도요.
태스크를 실행하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동일한 스키마의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복제까지 진행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간의 복제인 경우에도요, DDL은 물론이고 다른 데이터 타입에 대한 매핑까지도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은 복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가지실 필요 없고요. 그냥 태스크 만들어서 소스에서 타겟으로 복제하겠다, 실행 이렇게만 하시면 복제를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1:1 복제가 아니라 원천의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한다든지 변환을 해서 타겟에다가 복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ETL 기능을 제공하진 않지만 리플리케이트 자체만으로도 기본적인 어떤 ETL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의 데이터 변환을 하시고 타겟에다가 복제를 하실 수 있도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복제를 할 때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DW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기 적재가 필요하고 또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된 변경분에 대해서는 초기 적재가 끝나면 다시 그 변경분을 맞춰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리플리케이트는 초기 적재를 위해서 데이터를 덤프하고 다시 적재하는 이런 프로세스하고 변경된 데이터를 다시 동기화해주는 CDC 프로세스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제 태스크를 생성하실 때 초기 적재와 CDC, 그러니까 변경분에 대한 복제를 같이 진행할 것인지를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옵션만 선택해 주시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복제 관리를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 리플리케이트는요,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태스크 관리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 관리하실 수도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복제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서버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다 메뉴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하는 모든 소스에 대해서 단일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스나 타겟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경우라고 해도 사용자들은 동일한 메뉴, 동일한 화면, 동일한 구성 방식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복제할 때 아까 제가 고객분들이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일단 병렬로 태스크 처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라든지 업무 단위라든지 혹은 테이블 개수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복제할 소스 데이터들을 테이블들을 잘 분산해서 태스크를 구성하시게 되면 병렬로 태스크를 실행을 하게 되면서 최적의 성능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의 순서가 보장돼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태스크를 구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병렬 태스크 처리는 대용량인 경우에는 당연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복제할 원천 소스가 다양한 경우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DW에 복제한다거나 아니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로 복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원천 소스별로 태스크를 병렬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복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스크를 스케줄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어떤 태스크는 오전에 복제를 진행하고 어떤 태스크는 점심때, 어떤 태스크는 오후에, 어떤 태스크는 야간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떤 서버에 대한 리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쉽고 빠르게 다양한 원천 데이터들을 타겟으로 복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플리케이트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클라우드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벤더사와 또 거기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복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 복제가 아니라 데이터 통합, 전달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와의 활용,
연계에도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앞선 세션에서 소개를 해드렸을 건데요. 컴플론트의 경우에도 클릭 리플리케이트에서 여러 원천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컴플론트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을 컴플론트에서 받아서 연계가 된 많은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연계도 하나의 사용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클릭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릭 리플리케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클릭 리플리케이트가 진짜로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데모는 최근에 아마 데이터 복제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구성하시는 그런 환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법을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로 준비한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12C고요. 타겟은 아마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클릭 리플리케이트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 파일 실행하시고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설치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바로 복제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이제 웹 기반 인터페이스로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셔서 서버 주소만 입력하시면 굳이 이제 서버에 접속을 안 하셔도 개인 PC라든지 랩탑에서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핸들링 하실 수가 있고요.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하시는 경우에는 시작 프로그램에서 리플리케이트 콘솔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실행하셔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이제 실행을 해봤더니요, 굉장히 심플한 UI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제 조작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요, 복제할 소스하고 타겟에 대한 정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리플리케이트에서는 소스 타겟 정보를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매니지 엔드포인트 커넥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오늘 사용할 소스하고 타겟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Endpoint Connection이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요. 자, 오늘 사용할 소스는 제가 오라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라클 12C이기 때문에 오라클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롤은 소스하고 타겟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은 소스니까 롤을 소스로 선택을 하고요. 타입은 여러 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라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다가 커넥션 스트링 연결 관련된 정보를 넣으라고 이렇게 메뉴가 보여지는데요. 커넥션 스트링 부분에는 접속할 서버 IP와 포트 그리고 SID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서버 주소, 포트, 그 다음에 이제 SID고요. 사용할 유저는 SZ 유저라고 하는 유저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입력했으니까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면요, 예, 성공을 했네요. 그래서 소스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겟을 다시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제가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보고요. 롤은 소스가 아니라 타겟이고 타입은 스노우플레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AWS나 Azure, 구글에서 사용하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AWS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WS로 선택을 해줬고요. 접속할 스노우플레이크 URL 그리고 계정 정보 등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스노우플레이크 주소는 복사를 해서 넣고요. 제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하우스를 어떤 걸 사용하겠느냐, 기본 로드 언더바 WH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사용할 스노우플레이크의 웨어하우스는 컴퓨트 언더바 WH라고 하는 이 웨어하우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이 웨어하우스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3개의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보여지는데 오늘은 데모 언더바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가 성공을 했네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하시게 되면 소스하고 타겟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하신 거고요. 이제 이 두 개, 소스와 타겟을 가지고 실제로 복제를 진행하기 위한 태스크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단위로 관리가 되어지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New Task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태스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요, 제가 오라2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네,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뭐 단방향으로 복제할 거냐, 양방향 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초기 적재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플라이 체인지, 그러니까 CDC, 변경분에 대해서도 같이 복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태스크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스크가 생성이 되었고요. 태스크에 어떠한 소스 엔드포인트를 소스로 사용을 하고 어떤 엔드포인트를 타겟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등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라클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소스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요. 네, 오라클을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를 타겟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라클과 스노우플레이크 간의 데이터 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단 태스크가 구성이 된 거고요. 이제는 어떤 테이블을 실제로 복제할 것인지에 대한 테이블 선택을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자, 테이블을 등록하기 전에 오늘 소스에서 사용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타겟에다가 복제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뭐 이런 테이블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을 기반으로 해서 복제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소스에는 이렇게 15개의 테이블이 들어 있고요. 타겟에 가서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에 아직 어떤 스키마도 없고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도 없는 상황입니다. 딱 기본 세팅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어떤 테이블들을 복제할 것인지 테이블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라클 유저였던 SZ 유저를 스키마로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해보게 되면 테이블 목록, 아까 SQL 디벨로퍼에서 보셨던 15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테이블들만 이렇게 선택해서 복제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초기 적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전체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지금 15개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네, 저장 한번 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소스인 오라클에서 스노우플레이크로 복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테이블이 없었는데도
모든 테이블들을 동일한 스키마 구조로 해서 만들어주고 데이터 복제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레스 바를 통해서 데이터가 복제되고 있는 그 태스크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에 쌓여있던 태스크들이 로딩이 되면서 컴플리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컴플리트 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언제 시작해서 데이터 사이즈는 데이터는 몇 건의 데이터가 복제가 됐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그러니까 몇 초, 몇 분 동안 복제 작업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런 이제 상세한 정보들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건 모두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요. 진짜로 스노우플레이크에 가서 데이터가 복제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면은요. 아까는 없었던 SZ 유저라고 하는 스키마가 스노우플레이크 쪽에 생성이 됐고요. 15개의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정확히 들어왔는지 데이터를 프리뷰 해보면은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도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클릭 몇 번만 하시면 데이터에 대한 초기 적재가 다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적재는 끝이 났는데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내용들이 발생이 되면 이 부분도 진짜로 실제로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만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태스크가 계속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에서 어떤 변경이 발생하면 스노우플레이크로 바로 복제가 돼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member underbar rep라고 하는 테이블에 멤버 네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로우들도 좀 보이고요. 부서명이라든지 직급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데이터가 좀 눈에 띄어서 이 부분들을 원천인 오라클에서 변경을 하고 이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ember rep라고 하는 테이블에서요. 지금 보니까 요 두 개의 로우는 정확하게 멤버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삭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에 대해서 선택한 행을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의 이름이 솔루션 사업부에서 솔루션 사업본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솔루션 사업본부 본부 그리고 직급이 부장에서 수석 그리고 이사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커밋을 하면은 총 5건의 변경이 발생을 한 거죠. 2건의 삭제, 딜리트 작업과 3건의 업데이트 작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5건이 변경됐다라는 거를 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리플리케이트에서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기 적재, 풀 로드에 대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Change Processing, CDC에 대한 로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업데이트와 딜리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벌써 모니터링 상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member REP라고 하는 테이블에 업데이트 3건과 딜리트 2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총 5건의 변경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스노우플레이크에도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리프레시해서 프리뷰해서 보게 되면 아까 있었던 7번, 8번 로우에 있었던 멤버 이름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 2건이 삭제가 됐고요. 솔루션 사업부로 돼 있던 3건이 본부, 그 다음에 수석과 이사라고 하는 직급으로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환경이 뭐 온프레미든 클라우드든 상관없이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고 또 빠르게 데이터 복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 몇 번 클릭한 거 말고는 별도의 뭐 코딩이나 스크립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션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환경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GT 플러스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도 오시면은요, 리플리케이트 관련된 자료라든지 또 이제 사용하는 가이드와 같은 이제 동영상 자료들도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개택 세션이 다 끝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안 나가시고 끝까지 이번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오프라인에서 좀 더 좋은 세미나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기 희망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